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서클의 2분기 실적이랑 시장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서클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나서 처음 공개한 성적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관심이 아주 뜨거웠죠. 이 자료들을 보면서 서클의 지금 상황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실적 이면의 핵심 동력이나 새로 통과된 미국 규제 법안 그 지니어스 액트 영향 같은 거요. 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와, 우선 매출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2분기 매출이 6억 5,800만 달러. 네, 그렇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나 늘었어요. 이건 뭐 시장 기대치도 그냥 훌쩍 넘은 거고요. 네, 상당한 성장입니다.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 USDC 유통량이 1년 만에 90% 폭증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하던데 와, 진짜 엄청난데요? 네,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그 성장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수익원이 있어요. 아,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이제 USDC 발행하려면 달러를 맡겨야 하잖아요. 그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이게 매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아주 안정적인 기반이죠. 준비금 이자 수익. 그리고 두 번째는 API 서비스나 뭐 거래 수수료 같은 그런 구독 및 서비스 매출인데요. 이쪽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아하.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그 코인베이스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요. 준비금 이자 수익의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코인베이스하고요. 수익을 나누는 거군요. 네, 그만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매출은 이렇게 인상적인데 재무제표 보니까 4억 8,200만 달러 순손실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시장 반응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 손실은 대부분 실제 현금이 나간 손실은 아니고요. 회계상으로 잡히는 비용, 그러니까 비현금성 비용이라고 하죠. 비현금성 비용이요? 네, 주로 IPO 하면서 발생한 직원들 주식 보상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상장 직후에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 가치가 변동하면서 생긴 평가 손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회사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손실은 아닌 거죠. 아, 회계 처리상의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일회성 비용보다는 USDC 자체의 성장 가능성, 이걸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IPO 이후에 주가가 5배 이상 올랐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재무적인 부분은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런 실적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바로 규제 환경 변화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난 6월에 미국 의회에서 그 지니어스 액트인가요? 그게 통과됐는데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는 이게 정말 큰 뉴스일 것 같아요. 네,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나온 규제거든요. 역사적인 거죠. 처음으로요. 네. 핵심은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뭘 지켜야 하는지, 예를 들면 준비금은 어떻게 갖춰야 하고 운영 기준은 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좀 불확실했던 부분을 걷어내고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셈이죠. 명확성을 준 거군요. 그렇죠. 특히 뭐 국경 간 송금이라던가 아니면 전통 금융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클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미리 준비를 좀 해왔던 걸로 아는데. 네, 서클은 이미 뉴욕주 금융 라이센스 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준수 면에서는 좀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법안 통과가 오히려 신뢰도를 더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허가도 준비 중이고요. 아,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요. 아, 네, 그 지적도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규제 기준이나 규칙이 명확해지니까요. 뭐랄까, 기존의 강자인 테더, 디저는 물론이고 자금력 있고 고객 기반 탄탄한 대형 핀테크 기업들, 심지어는 전통 은행들까지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생긴 거죠. 아, 문턱이 낮아진 건 아니지만 길이 명확해지니까요. 그렇죠. 서클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확보한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성을 이제 지켜내야 하는 더 치열한 경쟁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서클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높은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경쟁은 심해질 테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서클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할까요? 이런 도전 과제들 속에서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 핵심은 그 USDC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더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인프라 확장. 네, 안정적인 준비금 운용은 당연히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AP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계속 개발하고 또 외부 파트너십도 더 늘리고요. 이런 기술이나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넘어서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진짜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 이런 목표인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서클은 2분기에 USDC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매출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IPO 관련 회계 비용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손실을 기록했다. 네, 그랬죠. 그리고 동시에 주니어스 액트 통과로 규제 명확성이라는 어떤 기회를 얻었지만 그게 곧 더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성장과 기회, 그리고 또 경쟁 심화라는 도전, 이게 다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 주니어스 액트를 계기로 해서 정말 큰 은행들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막 뛰어든다면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의 역할이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지금처럼 주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도구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매일 쓰는 은행 계좌나 결제 앱처럼 정말 일상적인 금융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될까요? 그 변화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